잘키우제 TV에 오신 전국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2년 5월 24일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안 올린 게 아니라 거리두기가 이렇게 완화되면서요. 또 기일도 겹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또 간간히 영상을 제작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차분히 해야 되는데 영상을 만들어 놓고 보면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못 올리는 영상이 벌써 여러 편이 돼요.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제가 뭐 영상을 편집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태까지 영상 만들면 그냥 올렸는데 이게 간간히 바쁘고 또 그간 또 아들도 개원을 하고 거기도 봐줘야죠. 조금 또 거리두기가 완화되니까 산소 벌초도 해야죠. 벌초 갔다 오면은 또 몸살이 나가지고요. 며칠 끙끙 앓고요. 그런 와중에도 늘 마음속에는 빨리 영상을 올려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자녀분들 그 공부에 도움이 되라고 좋은 소식들을 전해야 될 텐데 하는 그 조급한 마음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요. 예전에 약속했던 그 초등학생하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그 멤버십 영상을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거의 다 그려졌거든요. 이게 그 초등학교나 그 미취학 아이들에 대한 제가 음성으로 하는 개인적으로 1대1로 커리를 짜주고 하는 그런 방식이라면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데요. 딱 영상 그 내에서 부모님들이 제대로 들어서 이렇게 해주게 또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실수 없이 이렇게 잘 하게 하려면요. 영상 하나하나가 사실 상당히 꼼꼼해지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계획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일단은 그 기계적으로 홈페이지에서 그 멤버십에 대한 그 가입을 할 수 있게끔까지는 해놨는데 지금까지는 영상을 못 올렸어요. 그 와중에 또 몇몇 분은 또 유료를 지불하고 가입을 해놓고 보니까 영상이 없더라 이런 불평들도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하고요.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공식적으로 유튜브 여기에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된 사연을 그만하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간에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중간고사를 치르고 또 기말고사를 또 이렇게 하는데 또 와중에 저한테 커리를 받아서 많은 분들이 그 고충을 이렇게 덜어주는 커리를 짜주고 이러다 보니까 좀 바쁘긴 했는데요. 커리를 안 받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많은 기대와 꿈을 가지고 시험 준비를 하고 또 시험에 임하기도 하지만은 많은 시간을 또 이렇게 개념 없이 보내다가 시험 때가 뭐 한 달 남겨놓고 2주 남겨놓고 이렇게 벼락시기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좌절하고 이제 그러시는데요. 저한테 상담받는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 그 공부는요, 물론 중학교 때는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해도 괜찮습니다. 시행착오라는 거는요, 공부 계획을 잘못 잡는 건 둘째치고요. 아이가 시험 봐가지고 문제 틀리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이게 인류 기계적으로 똑같은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걸 치르는 동안에 아이들은 많은 착오를 하고요. 그리고 실수를 하고 이러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중학교 때는
그나마 관계가 없는데 고등학생이 되면 바로 이제 내신하고 대학 입시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치명타를 입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시켜줬건 이제 중간고사를 뭐 일주일 동안 치르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시험 문제지를 가지고 오게 돼 있습니다, 집에. 그러면 그날 가지고 온 거를 뭐 몇 점 맞았니? 이건 두 번째씩 어떻게 시험 문제 답지 써낸 거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접어두고 그 다음 시험이 임하고 다음 시험이 임하고 해서 시험이 딱 끝나는 날, 이 끝나는 날이 제일 중요한데요. 끝나는 날은 또 공부를 안 하던 애들이 한 2주간 열심히 했을 때는 뭐 자기 말로는 정신없이 했고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래서 시험 끝나면은 또 일주일만 뭐 3일만 논다는 게 일주일이 되고 2주일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무화기가 맞다고 또 저러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번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개선되는 게 없이. 반복이 되니까 거기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 시험이라는 건 경쟁이잖아요. 경쟁해서 보는 건데 기왕이면은 그 확실한 커리, 확실한 계획, 거기에다가 남들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1시간이라도 더 공부를 더 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항상 밑으로 처지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열심히 시험 준비하고 뭐 이틀 남겨놓고 시험 기간 중에는 부모나 아이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번 시험 끝나면 진짜 열심히 해야지.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하지만은 막상 시험이 끝난 날은 부모님부터 이렇게 뒤로 탁 돼버립니다. 아, 이거 힘들어. 일단 좀 쉬고 보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죠. 또 그러면 시험 끝난 날부터 지금부터 다음 시험 준비를 하자. 이랬을 땐 거의 많은 공부를 지속적으로 못 해왔던 애들은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길로 계속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는 날요, 몇 시간을 재우더라도 국어, 영어, 수학, 뭐 탐구 몇 가지 이렇게 시험지를 가지고 온 거를 꼭 다시 풀려봐야 됩니다. 부모가 보는 입회하에서요, 다시 풀려보면은 아이들은 변명을 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틀렸어요. 이거는 다 아는 건데요. 이런 문제가 거의 다일 거예요. 정신이 없어서 틀렸기 때문에 다음 시험은 잘 볼 수 있을 거다. 이런데요, 그게 아니라 시험 문제를 꼭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100점 만점에 30점에 10문제가 틀렸다 그러면 10문제 중에서 아이가 꼭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몇 문제를 틀렸는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틀린 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덜 해가지고 틀렸다면요, 차라리 그거는 공부를 하면은 돼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날이 가고 세월이 가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는 문제 틀리는 일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다음번에는 안 그럴 거야 하지만은 절대로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시험 결과를 점수로만 이렇게 보는데요. 점수만 가지고 또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부모님이 직접 뛰어들어서 관리를 하기 전에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학원을 바꾸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를 들어 수학을 이렇게 해서 뭐 학원 강의가 있고요. 오픈된 학원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강의가 있을 거고요. 또 그룹으로 하는 강의도 있을 거고 1대1로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1대1로요. 그런데요, 이제 이걸 뭐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아이들 다음 시험은 잘 보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건 좋은데요. 아이가 지금 학원을 다니거나 그룹 과외를 한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일주일에 몇 번을 하나를 봐야 됩니다.
그런 상태라면요, 이걸 아무리 시스템을 바꿔도 달라지는 게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4명이 그룹 과외를 한다 그러면요, 선생님은 하나나 둘 위주로 갑니다. 물론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요, 밑에 애들을 이렇게 보듬어가지고 끌어가다 보면은 위에 애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그 그룹 과외 하시는 분도 무료 봉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계속 가게 됩니다. 수학이란 과목 자체는요, 일주일에 7일 중에서 월화수목 금요일은 하루에 3시간씩은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3시간씩은요. 그러면 벌써 3, 5, 15시간이잖아요. 15시간요. 그리고 주말에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제가 이렇게 상담을 보면 그냥 일주일에 2시간씩 3번 해봐야 6시간이잖아요. 그것밖에 안 하나요? 그러면 숙제를 줘요. 이래요. 숙제하느라고 맨날 바빠요. 이런 시스템으로는요, 아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부모가 문제지를 택해서 진행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아이 수준에 맞게요. 근데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제 영상 중에 보면은 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난다면은요, 국어든, 자, 국어 시험 봤을 때요, 제가 뉴런이나 이런 걸 공부했을 때, 자, 어떤 영역에서 틀렸느냐, 문법에서 틀렸느냐, 문학을 틀렸느냐,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공부했을 때는 문법, 문학 안 틀립니다. 나머지에선 전부 다 이렇게 제 판단으로 봤을 때 정신이 이렇게 외출했을 때 틀립니다. 정신이 외출했다는 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미쳤다. 시험 볼 때 정신이 나간 건 솔직히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모든 교육 과정은요, 너무나 행복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거의 방글라데시보다 더 우월한 행복한 공부를 하죠. 잠깐만 가서 시험 참여를 하고 나면은 스마트폰이다, 게임이다, 편의점에 가서 맛있는 거 골라서 먹고 엄청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쫙 깔려 있답니다. 이거를 부모가 시간 관리를 안 해주면요, 아이는 공부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겠는 거는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요, 과목별로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소위 말하는 실수로 틀렸다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으면 이걸 잡아주려면요, 부모 아니면 안 됩니다. 부모가 관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풀이도 부모가 시간을 내서 도와주고요. 그리고 학습 진행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보통 애들 공부 안 하다가 시험 때 반짝반짝 하는 애들은요, 일단 전교 1등이나 2등 하는 애들은 시험 끝나면 그날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1, 2등을 하는 거예요. 그 이하 애들이 항상 목표는 자기도 1등을 하고 싶죠. 하고는 싶은데 시험 끝나면 좀 쉬자. 좀 내 즐길 것도 좀 즐기자. 이러다 보면 일주일 그냥 가고요. 부모님들도 늦으려지다 보면 2주일, 또 이러다가 한 달 지나고요. 이제부터 해볼까 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자기보다 위에 있는 애들은 더 많은 시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늘 그래요. 한 2주 지나면부터 공부하면요, 시험 끝나고 2주 동안이면요, 중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수학 한 과목은 완벽하게 클리닝하고 최고의 실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2주 동안 뭐 했어? 그러면 공부했어요. 하긴 했어. 그럼 왔다 갔다 번질 수 없는 공부를 한 거죠. 그러지만 타이트하게 집중적으로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는 부모님이 안 해주면 힘들다는. 물론 자기 자식 잡아서 공부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지만은 부모님은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요, 내 자식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서 비싼 과외 시키고 학원 보내고, 왜 그거는 그렇게 돈으로 힘들게 번 돈을 그렇게 쓰는 거는 쉽게 결정을 하시는데, 아이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거는 쉽지가 않죠, 사실요. 쉽지 않지만은 해보면 이게 마약 같아가지고요, 점점 빠져듭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이상 또 부모로서 행복감을 느끼는 코스는 없어요. 그래서 용기를 좀 내셔야 되거든요. 쉽지는 않지만은 일단 시작을 하고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요, 살면서 제일 보람이 있는 순간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시험이 끝났다고 노는 건 좋은데요, 몇 시간 단위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리고 시험 문제 가지고 온 거를 다시 풀어보게끔 꼭 시켜줘야지. 자기가 약점이 뭔지 자기가 알잖아요. 많이 못 배워가지고 배운 게 적어가지고 못 풀었다면 배우면 되는 거고요. 배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는 걸 틀렸다. 어머니 때나 아버님 때 옛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는 그 여러 과목을 쭉 보는 동안에 내가 아는 문제를 틀렸을 경우가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 거의 없지 않으면 한 번 정도, 한 문제 정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내신에 들어가지 않는 시험인데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애들은 내신에 들어가서 대학까지 가는 결정이 나는 건데도 아는 문제 틀리는 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고치지 못하면요, 부모님들이 애써 이렇게 놓은 모든 것이 그냥 날아가는 순간이 돼요. 날아가는 순간. 그래서 아이가 너무 좋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그런데 부모하고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다 같이 즐겁게 좋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결국 끝에 가면 많이 힘들어지신다는 거예요. 부모님 뒤에 그 자식 다 키워놓고 그 다음에 생애가 마음적으로 그렇게 편치가 않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즐거운 시간, 그런 것을 자식한테 좀 더 나눠줘가지고 희생해서 아이가 대학까지만 잘 보내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보람되고 흐뭇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 부모가 장악을 할 수 있고 부모 말을 잘 따라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런 아이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시기는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 시절이더라. 이때 내 아이를 제대로 잡아놓으면 그 뒤는 술술 풀립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 보면 귀엽고 그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요, 그 행복함이 도가 넘쳤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못 해주고 그것만 누렸을 때 나중에 점점 어려워지더라. 지금 부모님들이 고등학생들 성적표 받아보고 공부시킬 때 제일 어려운 게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스마트폰을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공부할 때도 끼고 있어요. 그러면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내놔 이러면요, 안 본다니까요. 안 내놔요. 잘 때도 내놔 이러면 안 봐요. 이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 잠이 잘 와요. 요 한마디에 부모님은 또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밤새도록 그거 가지고 즐거운 걸 하다 보면은 3시, 4시, 5시까지는 그냥 기본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잠이 좀 들었나 싶었더니 엄마가 깨워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 신경질 내고 안 일어나고 안 나오고 그 맨날 아침마다 신랑이 벌립니다. 그리고는 아이도 힘들겠죠. 부모가 왼수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그 차 안에서 김밥 먹여가면서 그 교문에 밀어넣고는 그렇게 정성을 들여봤자요. 아이는 학교 가서 주무십니다. 하루 종일 잡니다. 밥 먹는 시간만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떠들고 놀다가 또 주무세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 우리 애는요 굉장히 피곤한가 봐요. 그럼 저는 세포가 자라는 시기에는 당연히 피곤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이 수면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애는 학교만 갔다 오면 잘라 그래요. 많이 피곤한가 봐요. 안 됐어요. 속으로는 그럽니다. 안 되기 뭐가 안 됐어. 맨날 아이한테 쏟고 앉아가지고는 그런 소리 한다 그러죠. 밤에 안 자니까 또 학교 교실에서 잠깐 자는 게 이게 잠이 아니에요. 피곤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또 자다가 밤 9시쯤 되면 말뚱말뚱 해가지고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해서 이것저것 내놓으라 그래서 먹고 하려고 드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해봐야 몇 시간을 하겠어요. 한두 시간 끄적끄적 되다 보면 아이씨 내일부터 제대로 해야지 하고 엄마 잘래 이러고 12시 되면 조는 척 하다 봐 그때부터 또 딴짓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풍족한 시대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보통 스마트폰도 100만원짜리 막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는데 소득이 좋아져서 그렇겠죠. 우리 때는 라면 봉지도 모아가지고 쓰던 뭐 그런 얘기 하면은 뭐래더라? 하여튼 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나이 들어서 저런 소리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뭐 들딱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은 그때 제대로 잡아라. 그 잡는 첫째 방법은 보았던 문제집 그대로 챙긴 거를 다시 풀려보고 반성의 기회를 잡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갔을 때 조금씩 나아집니다. 아이도 조금씩 나아지는 공부를 해야지 성취감도 있고 더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공교육으로도 사교육으로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부모님이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이 부분을 꼭 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또 영상이 많이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저도 자식을 키워본 심정이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 할 때도 저도 가슴이 아파요. 똑같은 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극복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사는 거고요.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지나온 것도 사실 주마등처럼 싹 스쳐갑니다. 근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체벌을 가했던 거. 모든 부모가 자식하고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길 바라지만은 누가 싫은 소리 하기 좋아하나요? 회초리 들기 좋아하나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살아있으면 꼭 다가오니까요. 이 다가오는 아이들의 그 세상이 아이가 느꼈을 때 행복하느냐, 맨날 불만과 불만에 툴툴거리느냐, 그런 세상은 이제 부모가 열어주셔야죠. 힘드시지만은요. 어쨌거나요, 영상 잘 들으셨으면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실천을 하셔가지고 내 아이만큼은 내가 좀 잘 관리한다 하는 걸 가지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